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길티 플레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의 죄책감을 동반하는 사악한 즐거움. 하지만 우리 일상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자양강장제 같은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저의 길티 플레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구제 옷가게에 들르는 겁니다. 물론 들르기만 한다고 하면 제가 굳이 길티라고 얘기 안 했겠죠? 한번 들어가면 뭐라도 하나 사들고 나옵니다. 최근 제가 사는 그 홍대랑 신촌 언저리에 구제 옷가게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새 옷은 아무래도 덜 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입던 구제 옷을 많이들 찾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찾고 제 눈에 띄니까 자연히 들어가 보게 되었고 들어갔는데 마침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후로는 제가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빨간색 스웨터도 구제 옷가게에서 산 거거든요. 요거 한 3만 원 정도 줬는데요. 이게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평소에 제가 구제 옷가게에서 사는 옷들은 대개 한 10,000원대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옷을 발견한 날은 와, 10,000원 행복이네 라면서 제가 좋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구제 옷가게에서 산 옷들을 막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옷 한 개를 사도 좀 제대로 된 거 변변한 거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래야지 오래 두고 입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제가 구제 옷가게에서만 옷을 사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정장이나 모지코트나 이런 옷들은 좋은 데서 비싸게 사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막 10년, 20년씩 입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빠가 중학생 때 사주신 양모 스웨터가 있는데요. 요겁니다. 네. 그러니까 40년도 넘은 옷인데 마침 지난 겨울에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꺼내서 잘 입었거든요. 역시 비싸게 주고 산 옷은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제값을 하더라고요. 명품의 힘을 제가 그때 실감했죠. 그런데 사람이 맨날 그렇게 기본적인 옷, 오래되고 좋은 옷 이런 것만 입으면 솔직히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제 옷가게에서는 좀 튀는 옷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옷들에 매치해서 좀 재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40년 된 옷도 안 버리고 구제 옷도 막 사고 그러면 옷장이 나만 아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옷을 정리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의 모든 여성들, 그리고 아마 남성들도 가지고 있는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가 있죠.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은데 왜 나는 오늘 입고 나갈 옷이 없는가? 라는 거요. 제 생각엔 그게 안 입는 옷들을 옷장에 가득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몇 해가 지나고 계절이 몇 개가 지났는데도 전혀 제가 한 번도 손을 안 댔던 그런 옷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옷장에서 꺼내서 다른 곳에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안 입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체형에 안 맞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뭐 제가 그동안에 취향이 바뀌었다든가 등등이요. 그런 옷들을 옷장에 계속 걸어두면은 자리만 차지하고 결국은 끝까지 안 입을 거거든요. 그런 옷은 정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빼둔 옷은요, 주기적으로 상자에 담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곤 합니다. 그 정리하는 분량이 상자 3개를 넘어가면요, 그쪽에 직원들이 오셔서 집 앞에서 직접 수거해 가시기도 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편한 일이죠. 내가 안 입는 옷을 정리해서 옷장에 새 옷이 들어올 공간도 만들고 또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이런 게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요? 네, 이번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주말 저녁에 집에서 홈파티를 하면서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그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인친 한 분이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와, 저녁에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안 드시게 생겼는데 뭐 베이컨이랑 막 재료 잔뜩 넣어가지고 만드셨네요? 라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그렇게 먹는 걸 조심도 안 하면서 어떻게 체형을 관리하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거예요. 제가요 실은요 엄청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리는 음식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먹는 양도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요. 오죽하면 제가 신참 기자이던 시절에 저에게 밥을 사주시던 선배 한 분이 밥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야 너는 조그만 게 뭐 그렇게 식탐이 많냐 이렇게 타박을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요 그렇게 아무리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몸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그 드물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그런 복받은 체질인 건가? 라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30대에 딱 접어드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34살인가 5살 때쯤에는요. 갑자기 단기간에 한 7, 8kg이 확 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내일 출근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고무줄 바지 하나랑 고무줄 치마 하나를 사서 한 2달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2가지를 돌려가면서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사실 옷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불어난 몸에 맞춰서 그 옷들을 다 새로 장만하려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굳은 결심 끝에 제가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오이랑 당근만 먹기로 한 거예요. 부서에서 회식을 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불판에 지글지글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락앤락 조그만 거에다가 오이랑 당근이랑 썰어가서 혼자서 그거 토끼처럼 씹어 먹고 있는 그런 눈물겨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노력한 끝에 겨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옷에 몸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삼시세끼를 소식하는 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침하고 점심은 먹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먹고 대신 저녁은 좀 소식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직업인지라 회식도 많고 또 저녁에 모임도 많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은 대신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많이 먹을 거니까 아침, 점심을 평소보다 좀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양심상 세 끼를 다 푸지게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무 일도 없는 날, 그런 날은 정말 허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만 먹고요. 열심히 걷고 뛰고 이러면서 운동하는 걸로 체중에 큰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참 듣고 보면은 눈물겨운 히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저속노화 식단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라고요. 네. 그분이 그동안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으셨대요. 아마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게 정말 고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풀만 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 박사님이 절대 그게 아니라면서 즐거운 날, 특별한 날,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한 날 이런 날들은 마음대로 막 원 없이 먹고요. 대신 다른 날들은 좀 적게 드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해오던 바로 그 식습관이잖아요.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전문가가 저의 식습관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날 정 박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피스트와 페스트를 오가라.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그런 시스템에 적응돼 있다라고요. 피스트는 잔치라는 뜻이고 페스트는 단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와 단식을 오가라는 말인데 왜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해왔다는 걸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원시시대에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우리의 오래전 조상들은요. 사냥에 성공을 하면은 막 좋아하면서 막 고기를 푸지게 먹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한 날은 쫄쫄 굶기도 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진화를 해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요즘은 뭐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거리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정말 산의 진미를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패스트 할 필요도 없이 피스트만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네,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어쩌면 예전에 저처럼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옷을 다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경제적으로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금만 참았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야 하니까 굶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먹고 싶은 야식이 있더라도 이거만 참으면 내일 아침이 얼마나 꿀맛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지금도 야식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남은 날을 내내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스필링하러 다시 만나요.